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했었던 정부가 다시 이제 당근을 또 꺼내들었다라고 합니다. 과거 착한 임대라던 명칭을요, 상생 임대라고 바꾸고요. 임대 등록주택의 양도시 양도세 비과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인데요. 임대료 중액 제한 5% 룰만 지키면 2년에 대한 거주 요건이 없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여러분께서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정부에서 대응 대책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맞는 전략들 같이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투자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그와 관련된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높은 투자처 이곳들로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갈 곳은요, 서울의 중심 지역이면서 주거 공간의 희소성이 높은 종로구 효재동에서 아파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참 많은 시기에 저희 부동산 오네어도 여러분들의 고민들 덜어드리고자 이 시간 통해서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까지 마련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다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부동산 고민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딱 중심, 종로구 효재동으로 저희 가볼게요. 자,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고요. 이곳은 1호선 종로 5가역과 1호선과 4호선 동대문역 역세권에 위치했다고 하네요. 시세는 4억 5,300만 원에서 4억 8,3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지이자 그리고 4억 원대의 이 투룸 아파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죠. 자,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강산 DNC의 박종욱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산 DNC의 박종욱 소장입니다. 자,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할 때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저희 어떤 곳인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정부는요, 서울시는 지난 3월 달에 서울시의 향후 20년 동안 여러 개발 계획이 지침이 되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향후 20년 동안 어떻게 개발될지, 어떻게 이뤄나갈지에 대한 계획인데요. 이 계획만 잘 숙지하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만큼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을 잡으신다던가 아니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투자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핵심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바로 서울 도심지역, 한양도성이라 불리우는 서울 도심지역의 개발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지껏 서울 도심지역은 이 개발보다는 이 도시재생 사업에 의해서 보존에 치중해왔지만요. 자, 이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칼날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될 곳이라 할 수 있겠고, 자, 그러한 도심 지역의 가장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종로구입니다. 종로구는 앞으로 이 도심 지역의 개발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울 종로구는요, 여지껏 서울 도심부의 중심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지껏 지하철 노선도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잘 갖춰졌고, 버스 노선도 한 번에 서울 지역 어디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만큼 교통편도 잘 갖춰진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종로구 하면 뭐 정치의 1번가를 떠나서 업무와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의료시설과 여러 교육시설까지 잘 갖춰졌기 때문에, 자, 그만큼 업무와 상업시설이 매우 잘 갖춰진 지역, 임차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업무와 상업시설이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요.
주거의 비율이 채 20%채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만큼 희소가치까지 풍부한 희소가치까지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 있겠고요. 자 주변의 인근에 한번 살펴보면요. 지하철 5호선과는 도보 한 4분 거리에 위치되어 있고요.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동대문역과는 도보 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지하철 노선 한 번 이동했을 경우에 3호선, 2호선, 5호선, 6호선 등 주변에 다양각색의 여러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지하철 노선을 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바로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경우 서울 지역 어디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졌습니다. 따라서 이 대중교통망에 대한 임차 수요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청계천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요. 바로 수변 공간을 일가를 마치고 바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 또한 높은 지역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청계천 개발에 대한 수혜도 보다 직접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인접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주변 지역의 여러 수많은 업무시설과 더불어서 이 서울대학교 병원인 의료시설 그리고 대학교 상권과 더불어서 대학교들 그 주변 밑으로 살펴보면 동대문 시장 상권과 더불어서 여러 재래시장들 이러한 업무와 상업과 의료시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치를 상승시킬 여러 개발 호재도 인근에 있는데요. 뭐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개발이라든가 자 그리고 국립의료원 자리의 개발 그리고 뭐니 해도 바로 서울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과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 수혜를 보다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가를 상승시킬 개발 호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요.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잇는 그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서울 도심 지역. 그 서울 도심 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종로구가 매우 큰 혜택을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여지껏 종로구는 이 도시재생 사업에 의해서 보존에 치중해왔지만요. 앞으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텐데요. 여지껏 도시재생 사업에 의해서 꾸준하게 노후되고 방치된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한 노후된 시설들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요. 바로 광화문 일대라든가 세운지구 일대, 자 그리고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벽화거리로 매우 유명하지만 이쪽 주변을 한번 와보시면요. 이쪽 주변에 기존에 있는 여러 열악한 기반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이 기존 정책의 한계를 느껴서 많은 것을 변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바로 이 서울 도심 지역만 이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요. 높이 규제는 서울 전체적으로 완화하고 이 용적률 기준을 이 서울 도심민 지역만 완화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용적률 기준 완화까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요.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겠고 더욱더 빠른 개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서울 도심 지역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모습은 2007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와 거의 유사한 모습입니다. 광화문과 시청 일대를 도심 비즈니스 허브 지역으로, 자 그리고 인사동과 명동 지역을 관광 상업의 허브 지역으로, 자 그리고 남북 노측축인 세운지구를 신사업 허브로,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패션 VT 허브로, 자 그리고 동서를 가르는 바로 이 청계천을 글로벌 상업 축으로 바꿀 예정인데요. 자, 이 중에서 반을 잘라서 광화문과 명동까지는 아무래도 문화재와 관공서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개발될 곳은 바로 이 세운지구 일대부터 시작을 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일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뭐 종로구 효재동 아파트 물건이 바로 이 청계천과 이 세운지구 일대를 가로지르는 바로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울 도심 지역 개발에 대한 충분한 수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입지라고 또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개발 호재를 좀 더 설명드려보면요. 본 물건지에서 도보권에 있는 경찰청 기동본부 자리는 서쪽으로 이전이 예정이 됐습니다. 자, 이쪽이 서쪽으로 이전이 될 경우
서울 도심공항터미널이라든가 그리고 호텔 등 여러 숙박시설, 그리고 패션 등 영어,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더 많은 수요층들, 그러니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함께 더 많은 패션에 관련 수요층들이 입성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거기에 더불어 도심공항터미널이 들어올 경우 아무래도 이 공항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편리하게 외국인들 관광객 수요들이 더욱더 동대문 입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한번 살펴보면요. 이 국립의료원 자리는요, 미 공영단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미 공영단 부지로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바로 이 간염병 전문 병원까지 산하에 둘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미 공영단 부지, 즉 이 국립의료원 자리로 입성할 거고요. 더 많은 수요층에 의해서 주변에 많은 효과, 좋은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국립의료원 자리는 동대문 패션 문화 거리에 걸맞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기동본부 자리와 합쳐서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운 재정비 촉진주구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서울 도심 지역의 가장 큰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세운지구는 예전에 2006년도에 처음 오세훈 시장이 지정을 하고 2009년도에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개발 계획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나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171개 구역으로 나누었고요. 이 중에 개발된 곳은 단 19개 구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19개 구역만 지정이 되고 나머지 152개 구역은 지금 와보시면 매우 노후되고 슬럼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곳을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용적률 1,500% 상회되는 초고밀도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자, 거기다가 녹지공원까지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서울 지역의 랜드마크가 형성될 거고요. 그 랜드마크가 형성되는 만큼 주변에 많은 인구를 끌어당길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집가 상승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인구를 흡수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흡입되는 만큼 충분한 주변 집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격은 4억 5,300만 원에서 4억 8,300입니다. 자, 이 가격은요. 한번 강남과 비교해 보면 투룸인데요. 지금 원룸 가격이 거의 5억에서 6억대 할 정도로 강남과 지금 많이 갭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지껏 보전에 치중해왔던 효재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강남만큼의 충분한 집가 상승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낮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갭 투자할 경우에 6,300에서 8,300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 월세 투자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에서 1억 9천 정도 투자하셔서 월 한 3천에 120에서 한 14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종로구 효재동 물건이라고 설명을 마무리 지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파트 정보 전해드렸고요.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전통과 현대가 이제는 어우러져서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시세 차이 크게 또 누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다양한 이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누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점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또 많은 정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통해서도 여러분께서도 고민들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저희가 물건 소개해드리면서 또 문자들 많이 도착해서 문자 상담 이번에는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695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월세 거래가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많이 접하는데요. 전세보다는 현재 월세 투자가 좋을까요? 한다면 어느 지역을 주로 봐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부동산 월세 거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소식은 저희도 좀 전해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전략 수행을 좋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리 중앙은행도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조인데요. 자, 이런 기조는 내년 거의 한 중반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인상되는 것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대출금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꼈고, 자, 거기에 따라 월세 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이
투자 금액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요. 아무래도 그 대출을 받지 않고 투자 금액 충분히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률 나는 부동산을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 투자 금액이 충분히 않으신 경우에는 전세를 이용한 갭 투자를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투자하시는 분, 지금 문자를 보내신 투자하신 분이 충분한 투자금을 갖고 계시면요. 이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도 3도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3도심 지역 중에서도 업무와 상업지역 그리고 역세권 지역과 더불어서 개발 지역과도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시장은 매도 우위 시장이 아니고 매수인 위위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을 그만큼 할인해서 최대한 할인해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금력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3도심 지역에 있는 역세권 지역의 부동산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은 투자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드리고요. 자,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디 여기 좋다, 어느 지역을 봐라 이렇게 콕콕 집어서 설명해 드리는 건 조금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디테일한 정보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금 상황에 맞춘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가 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 문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69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지 고민됩니다. 서울은 빌라를 보고 있고 경기도는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무주택자 분들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계속 매입을 하라고 말을 했는데도 말을 잘 안 듣고 계속적으로 전세로 이동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살 주택 같은 경우에 본인의 안정과 더불어서 가족들의 안정을 위해서 꼭 주택 한 번쯤은 꼭 매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입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번 정부도 그렇고요. 이번 정부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매수 우위 시장입니다. 매도인보다 매수자가 선택해서 골라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에 급매든 급급매든 최대한 할인을 해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에 지금 대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경매 물건이 계속적으로 보다 많이 출하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에 그 지역에 먼저 경매 물건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나왔다면 경매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서울에 있는 빌라를 투자하시겠다. 서울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셔서 거주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지금 모아주택이라고 해서요. 소규모 재정비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아주택에 있는 주택을 한번 매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타이밍을 잡아서 주택을 한번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매수자들이 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니까는 혹시라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부동산 투자처가 있다고 하시면요. 연락 주셔서 그 지역에 대한 전략 우리 소장님과 함께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여러분 참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또 바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중심이죠. 1.5룸으로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강남 하면요. 부동산 투자하신 분은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서울 지역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편안한 인프라를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쪽 지역은 굳이 직장을 강남 쪽에 안 두어도 강남 쪽에 와서 생활할 만큼 그만큼 편안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그 서울권에서도 가장 많이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수요층으로 인해서 공실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걸 두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 어떤 지역과 비교를 해도 가장 많은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꾸준한 집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한번 더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고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구가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도표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한번 살펴보면 역삼역과 도보 한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이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게다가 바로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접하고 있는 블럭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면 일자리, 상업시설이면 상업시설, 편의시설이면 편의시설, 모든 것이 매우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역 같은 거 보면 2호선과 9호선, 7호선, 3호선, 신분당선과 분당선, 이러한 모든 노선과 더불어서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뿐만 아니라 이 경기권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한 번에 모든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권이 편리한 강남구라고 아무리 덧붙여서 설명드려도 지나치지가 않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매입을 하고 나서 부동산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없는 바로 강남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여러 개발 계획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국제기로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사업,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과 더불어서 신분당선 사업,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의 개발, GTX A노선과 C노선, 위례신사선, 이러한 모든 개발 계획들은 바로 인구를 이 강남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개발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발 계획이 지금 현재 바로 이 역삼역을 기준으로, 삼성역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투자를 하셔도요, 내가 강남 지역에 단 한 평이라도 제가 갖고 있어도 충분히 하락할 일은 없고요.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드리면 국제기로 복합지구는요, 아마 단군 일의 최대 개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120만 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120만 명이면요, 수원시 인구가 삼성동으로 바로 그대로 옮겨오는 그 정도의 큰 많은 그런 인구수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국제기로 복합지구는 3개의 동으로 아마 건설이 될 거고, 자, 거기에 따라 현대계열사 15개가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122만 명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이것이 완공될 경우 모든 서울 지역의 교통망은 삼성동을 거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GTX 노선이라든가 위례신사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버스 노선과 지하철 노선이 모든 삼성을 거쳐가야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총망라됐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구의 중심은 이 삼성동이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신분당선 사업도요, 용산과의 거리를 더욱더 강남을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도 보다 집중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GTX A노선, C노선 말씀드렸고, 위례신사선도 완성되면 아무래도 위례에 있는 분들이 강남에 훨씬 더 접근성을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을 살펴보면요, 가격은 4억 6,500에서 7,500입니다. 자, 갭 투자할 경우에는 4,500에서 5,000 정도로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월세 투자하실 경우에는 1억 2천에서 1억 2,500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2천에 130에서 많게는 150까지 받을 수 있는 강남의 1.5룸이라고 설명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에서 이 지역에 여러분께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역시나 흔치가 않습니다.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만큼 보다 더 탄탄하게 전략도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박종호 소장님과 함께 1대1로 상담도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 상담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 올바른 부동산 투자 방향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상담 날짜와 시간들도 잡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시간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약이 필수니까요. 미리미리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상담 저희가 잠깐 이렇게 또 해드렸는데 관련된 부분들 상담 또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박종호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핵심 이슈들 또 짚어드리면서 올바른 전략 같이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들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준영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준영 소장입니다. 요즘 급격한 금리 인상과요. 그리고 이제 경직화된 부동산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이제 근심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위기를 또 좀 긍정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 텐데요. 지금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로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3%대로 높은 금리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3%의 금리가 높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거의 이제 뭐 0%대 금리에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3%대가 이제 좀 부담이 될 텐데요. 사실 지금 이제 이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4에서 5%대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대출을 받으실 때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오랜 부동산의 상승기가 또 더해지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계속 치솟아 오르면서 현재 금액대가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런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이제 지금의 이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공유가 됐습니다. 미디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제 여러 매체에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지금 이제 급격하게 부동산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거는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침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 절벽이 오는 경우는 드문데요. 지금 한 달의 거래량이 60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의 거래량이 20건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부동산 침체기라고 하는 과거에도 한 달에 거래량이 3,000건 정도였고요. 보통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량은 한 달에 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다라고 했을 때가 이제 10,000건이다 보니까 한 달에 600건이라는 이 이제 거래 건수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 거래 절벽은 사실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매수자도 기다리고 있고요. 매도자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건축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지금 인건비라든지 여러 이제 원자재 상승에 따른 건축비의 상승에 따른 사업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것과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 착공량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착공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3년, 4년 후에 이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텐데요. 이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공급의 부재가 가속화될 텐데요.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250만 호를 이제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 경기에서는 실질적인 이제 착공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상충되는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250만 호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개발 주택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완화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는 계속 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부동산 경기는요. 인허가 착공, 디커플링 인허가 증가에도 착공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착공 실정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로 감소를 했고요. 지금 이제 뭐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착공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 앞으로 공급될 공급량이 굉장히 적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좀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비의 증가, 착공 물량 감소는 3, 4년 뒤, 현재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집값의 상승에 뇌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봄과 여름에 착공량이 이제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띌 텐데요.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8월부터 9월까지는 지금 8월까지는 플러스인데요. 9월부터는 이제 플러스에서 약간 올라가는 아니면 마이너스 기조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착공 물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현실 상황을 좀 뭐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통계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악화되어가는 부동산 공급량에 따른 충격을 좀 대비하셔야 될 텐데요. 정부 정책과 현실적인 부동산 개발이 지금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타이밍에 혼란이 과중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부동산 개발 입장에서는 착공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시던 분들이 급격한 이제 부동산의 상승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서 부동산 시장을 보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급격한 착공률의 저하에 따른 공급량의 부족 문제는 지금이 아니고 3, 4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착공률 상승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대부분 서울 전 지역으로 대두될 문제인데요. 노후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고 이제 노후된 지역이 더욱더 노후화될 것이고요. 새집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고 새집에 대한 요구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새집에 대한 이제 부동산 가격의 급등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 경기가 좋을 때는요, 지방으로 분산이 됩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지역 간 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저희는 좀 재개발, 재건축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모아타운과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이제 중점적인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아타운 한번 알아보면은요, 법정 요건을 강화해서 신속 통합 개발 계획 및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변화가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이제 소규모 아파트 사업 과 같은 이제 단점들 아무래도 소규모기 때문에 집가 상승률에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인프라들이 좀 부족하겠고요.
지하 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이제 이런 인프라들을 미리 모아타운 안에 이제 구축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집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건축 기간은 2분의 1 정도로 시간 단축이 될 것이고요. 최소 8년에서 12년 기간을 보지만 모아타운은 4년에서 6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산정의 기준은 모아타운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해 두셔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아타운은 소유권 등기 기준이 아닌 착공신고 기준입니다. 2022년 올해 추가 공모의 경우에는 권리 산정일을 재고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2022년 8월 4일 이후 투기 과열 지구 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만 혜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은요, 아무래도 권리 산정 기준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합 또는 시행자의 입장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높아져서 개발 이익이 상승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용적률 완화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현행 최대 500%에서 700%로 용적률이 상향이 될 거고요. 30층 층수 제한을 이제 폐지해서 잉여 용적률 발생이 이제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추후에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다시 재개발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좀 마지막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까지 고매 개발 가능한 1차 역세권을 350m로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요.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고급 주택을 원가로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늘어난 물량을 공급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어서 민간과 그리고 정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비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지금 계속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아무래도 이제 권리 산정일이 없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낮겠지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구역 내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 60% 이상,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0% 이상, 과속 필지 비율이 40% 이상, 2층 이하 점일이용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요 정도의 이제 노후 정도는 사실 이제 역세권의 노후된 지역을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해당이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인근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입지 특성화 지역 그리고 환경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지역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지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서 좀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모아타운과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소액의 투자금으로 지금 초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재개발 사업에 왜 집중해야 하는지 그에 관련된 이유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이제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업이지만 그 단계별로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략들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의할 점들까지 잊지 마시고 체크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세미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날짜하고 시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약 필수니까 연락 꼭 주셔서 예약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지역 동대문구 답심리동인데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이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호선, 2호선, 5호선 그리고 분당선, GTX, KTX 노선 이제 아무래도 교통에 아주 집결되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GTX 같은 경우에는요, B노선과 C노선이 이제 환승하는 교차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GTX 노선보다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역 시세 상승이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 중심권 지역 중 이제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재개발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지역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사업들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직주 근접성 그리고 대학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점도 체크를 하시면은 동대문구, 답심리동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답심역에서 이제 역세권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GTX C노선, B노선의 이제 교차점이 되겠죠.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답심리 뉴타운, 장안평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왕십리 뉴타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계획하고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의 집가 상승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통 또한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동대문구 지역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도심 업무지구 그리고 강남 그리고 성수, 잠실 고덕지구까지 이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변에 대학교들도 이제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2030에 대한 이제 이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임차 수익률이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라서 이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해놓으셨을 때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적어지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청량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총 8개 동이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65층, 59층 좀 높은 층의 주상복합 이제 건물들이 들어설 텐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쇼핑몰 같은 랜드마크급 이제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덕분에 장안평 일대가 굉장히 번잡하고 좀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안정화를 시키고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변 환경들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좀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명목성 경전철 그리고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번잡하고 좀 답답했던 교통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가장 큰 호재는 GTX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GTX 같은 경우에는 B노선과 C노선이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GTX 들어가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선점해야 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요, 3억 9,5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으로 시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가 2억 8천에서 3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심리가 가장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눈길을 끄는 이유는요, 실투자 금액이 1억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액으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좀 대출을 받고 싶지 않은데 좀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지금 이제 답심리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계획표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도 충분히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모아타운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셨을 때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세 시세는요, 보증금 3천에 월에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대출금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투자액은 2억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월세 시세는 좀 이제 아직까지는 오름폭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월세 시세도 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강동구 고덕동인데요.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제 압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 둘 다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내포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황금 노선 9호선이 신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접근성도 지금 현재도 좋지만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9호선이 이미 생긴 지역과 생길 지역에 대한 이제 가격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하시기에 조금 적정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만 일자리가 생기는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앞에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것은 거주 수요 그리고 유동인구의 증가 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9호선 예정 지역인데요. 이제 샘터 공원역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위치는 요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사 신도시 그리고 고덕 지금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이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즈밸리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9호선과 9호선 역과 1, 2분 거리 역에 위치해 있어서 아무래도 위치적인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9호선이 미사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뒤쪽에서 오는 유동인구 그리고 앞쪽에서 오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지역은 고덕 2-2지구인데요. 고덕 1지구나 2-1지구보다 2-2지구가 좀 이제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데다가 고덕 비즈밸리에는 이제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이제 편의시설들,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다라고 한다면은 좀 실질적인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정 요건들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이 고덕 2-2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요. 다가구 그리고 연립주택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주인이 다 다른 거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대의 그 한 건물의 주인이 이제 같은 거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가 다가구 밀집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2-2지구는 바로 이렇게 다가구나 오래된 연립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점에서 동의를 받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과소필지라든지 접도율 또한 굉장히 이제 해당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모아타운을 개발을 할 때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좀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한 번 더 짚어보면은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150여 개 기업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첨단 산업, R&D, 대형 유통 사업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호텔, 컨벤션 등 복합 네트워크 시티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복합 쇼핑몰이 지금 입점 예정입니다. 이 고덕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지금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라든지 노후된 지역이 밀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덕 비즈밸리에 이제 형성될 대형 복합 쇼핑몰이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4만 일자리의 창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 또한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삶의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 이제 고덕이 될 것이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 전세가도 좀 많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시세는요. 4억 7천에서 4억 7천5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는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 실투자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고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수요층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일자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도 지금은 이제 보증금 3천에 월에 120만 원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월세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 모두 다 가격적인 부분들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디테일한 전략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함께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고요.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선착순으로 모집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그리고 문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